몇 분 전 기억은 잊어도 70여 년 전 기억은 생생한 할아버지.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검사하던 중에 혹시 일상생활하는 게 예전보다 조금 못했다고 얘기하셨었나요? 하찮은 걸 가지고도 그냥 화를 내고. 예전보다 5년 전부터 윤영철 교수에게 기억장애를 추적 관찰 중인 할아버지. 혹시 치매로 진행된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사실은 뭐 경도인지 치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돌보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게 중요하죠. 뭐 이거 보시면은 그 해마 부위가 이렇게 잘라서 찍은 사진이고, 이 부위가 이제 해마 부위인데 해마가 좀 작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쭉 올라가 보면 역시 두정엽도 조금 작아져 있네요. 이쪽 부위도 조금 작아져 있고, 알츠하이머병은 이렇게 해마가 작아지는 그런 병이고, 또 양쪽 두정엽이 작아지는 병. 해마 위축이 관찰되는 알츠하이머병 진단. 최근 기억이 사라지는 원인을 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좌측 뇌는 크게 옆에서 보면 이 고랑 앞쪽을 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고랑 뒤쪽을 두정엽, 그리고 이 아래에 위치한 게 측두엽. 그래서 이 측두엽의 내측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대략 이쯤에 해마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해마가 망가지는 병이니까 해마가 망가진 이후부터 기억 생성이 잘 안 되는 거죠. 불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가 망가지기 전에는 어떨까요? 기억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옛날 기억은 잘 기억을 하고, 해마가 망가지기 시작한 때부터는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드니까 최근 기억이 망가지는 거죠. 인간의 기억은 어떻게 생성되고 또 사라지는 걸까요? 뇌는 한 번 듣거나 본 것을 전두엽을 통해 단기 기억으로 만듭니다. 그 기억을 반복하거나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해마를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장기 기억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뇌 속에 있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형성되는데, 나이가 들면 서서히 쇠퇴합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은 병적인 변화로 인해 더 심하게 신경세포가 소실되고, 그로 인해 전반적으로 뇌가 위축되는 소견을 보입니다. 실제로 정상인의 뇌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가 훨씬 작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치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질병명은 아니고, 주로 요러요러한 증상이 있으면 치매라고 하자 하고 이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어떤 병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면 치매라고 하자. 질병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증후군. 흔히 알츠하이머병을 곧 치매라고 여기지만, 치매는 다양한 질병이 원인이 되는 하나의 증후군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생겨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혈관성, 기타 퇴행성 뇌질환 등과 같이 치매의 원인 질환 중 하나지만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가 있습니다. 치매가 곧 알츠하이머병은 아니다. 알츠하이머병도 정상에서부터 경도인지 장애, 치매, 그런 스펙트럼을 다 갖고 있어요. 마치 뇌졸중도 뇌졸중에 의해서 인지장애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인지장애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일상생활에 장애가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알츠하이머병은 보통 8년에서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났던 환자는 뇌 사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신경세포들 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죽어가는 신경세포와 아밀로이드가 뭉쳐 뇌 전반에 확산되는데 이렇게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뇌세포가 퇴화되면 대부분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입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초기엔 주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의 위치를 잊는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고 중기에는 계산 능력과 시공간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말기에 이르면 보행 장애와 성격 변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대소변 실금 증상을 보이는데 이는 철저하게 뇌에서 일어나는 병적인 변화에 따른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진행하는 병. 초기에는 우리가 병이 생기는 부위를 생각을 해보면 해마 주변 부위가 생기면 당연히 기억력 생성이 안 되니까 이제 초기에 기억력 장애가 생기죠. 그러다가 병이 진행을 하면 이제 두정엽 부위의 기능이 장애가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쪽 뒤쪽에 두정엽이 하는 역할은 계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익숙했던 동작 덩어리들이 여기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계산도 잘 못하고 이제 글씨 쓰는 것도 잘 못하고 반대측 두정엽을 보게 되면 이쪽은 이제 시공간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제 길 찾는 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쪽 부위에 병변이 생기게 되면 내가 계획 세우고 수행하고 하다가 잘못됐으면 새로운 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게을러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그럴 수가 있고 이 아래쪽 전두엽은 우리가 뭔가 욕구가 생겼을 때 아니면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아래쪽 전두엽이에요. 이쪽에 병변이 생기게 되면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 안쪽에 있는 전두엽의 기능을 보게 되면 방광 조절하는 거, 다리 걷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조절해 주고요. 보행장애라든지 소변 조절하는 거라든지 무감동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독성 단백질이 침착된 흔적이 발견된 건 100여 년 전. 아직까지 수수께끼가 모두 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환경적인 요인만 조절하더라도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낮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뭐 여성이거나 운동 부족, 흡연, 당뇨, 또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악화시키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력, 저학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학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사신다면 그런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뇌 손상, 흡연, 당뇨 등과 같은 위험 요인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뿐 아니라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병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 영양을 100을 갖고 태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거는 50%라고 가정을 하고요. 머리를 다쳤어요. 다치게 되면 뇌 영양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한 10%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90%를 갖고 살아요. 그러면 50%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은 흡연도 하고 당뇨 조절도 안 하고 콜레스테롤 조절도 안 하고 하면 뇌졸중이 생겨서 뇌 영양이 한 20% 줄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현재 70%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알츠하이머병 20%만 더 생기면 이제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뇌 영양을 100을 갖고 있는 분이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더니 뇌 영양이 120이 됐어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콜레스테롤 조절 잘하고 당뇨 조절 잘 하셨겠죠. 이런 분이 알츠하이머병 30, 40, 50이 생겨도 이분은 뇌 영양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서 치매 증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는 진행을 늦추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제는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가 줄어드는데요. 이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아세틸콜린 양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한편 병이 진행돼 이상 행동이 심해질 때는 향정신성 약물 치료를 전문의와 함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증세예요. 하루 종일 그냥 농을 열고 옷을 다 꺼내 입어요. 이거 꺼내 입고 이거 하고 마스크 쓰고 뭐 양말 신고 그래서 벗겨놓으면 조금 있다 보면 또 하나 또 꺼내 입고 있어. 약을 줄이니까 정신은 그러니까 반짝해지셨는데 요새 예전에 하던 이상 행동을 좀 다시 시작한다는. 요즘은 밤에 또 나가려고 그래요 이제. 작년 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잖아요. 밤에 그대로 나가서 안 들어가지고. 행동 조절해주는 약은 어르신들 계속 쓰는 건 아니고요. 쓰고서 좀 좋아지면 조금 줄였다가 또 증상이 나빠지면 또 다시 썼다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향정신성 약물 처방엔 늘 신중한 윤 교수.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면밀히 관찰합니다. 제가 눈빛은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오씨 하는 이런 버릇이 생겼고 그리고 나가는 건 저번에 한번 제가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안 나가대 그다음부터는. 자꾸 나가시려고 하는 거는 근데 억지로 못 나가게 하면 나중에 어머니하고 사이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잘 못 하더라도 감정 기억은 계속 남으니까 나중에 돌봐주시기가 힘들어요. 병이 진행될수록 보호자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 병이 진행해서 가족들이 그래도 노후를 뭐 그나마 즐겁게 행복하게 좀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보호자와 환자 간의 라뽀가 잘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어머니가 굉장히 예전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질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건 이렇게 치우고 저건 저렇게 치우고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거예요. 알츠하이머 병은 기억이 떨어지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학습을 암만 시켜주고 지적을 해줘도 학습이 안 되지만 이때 느꼈던 자존감의 파괴, 기분 나쁜 것들 이런 감정 기억은 계속 남거든요. 남게 되면 나중에 병이 심해지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점점 없어진다 하더라도 감정 기억은 계속 남아가지고 나는 얘를 보면 이유는 모르지만 얘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기, 자존감 망가뜨리지 않기 이게 예쁜 치매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흔히 치매 환자들은 모든 기억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감정 기억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에서 기억과 관련된 부위는 퇴화하더라도 감정과 관련된 부위인 편도체는 늦게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판독 강의. 윤 교수가 주목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숙자 씨는 이제 이상 행동들을 좀 많이 하셔서 초조 증상이 있고 성격 변화도 있고 그래서 오셨던 분인데 그 MRI 먼저 볼까요? 오른쪽 측두엽이 조금 왼쪽에 비해서 좀 작다는 느낌이 좀 있고 보면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쪽 부위가 많이 대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쪽에 비해서 뒤쪽이 대사가 더 정상적으로 더 밝은 걸 볼 수가 있고 이분은 전두측두 치매였었던 그런 환자였고요. 정상인에 비해 전두엽과 측두엽이 크게 위축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흔치 않은 전두측두엽 치매. 전두엽의 윗부분이 손상되면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고 아래쪽은 본능 조절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측두엽이 손상되는 경우 주로 언어 능력 장애가 나타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뇌 전체로 손상이 확산됩니다. 음식이 아닌 것을 입안에 넣는 이상 행동을 하거나 강박 또는 반복 행동이 나타납니다. 초기부터 폭력성이나 실어증과 같은 알츠하이머병 말기 증상이 나타나고 수명이 더 짧고 진행이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전두축두 치매는 보통은 여명이 굉장히 짧아요. 진단되고 4년, 5년 지나면 대부분 많이 돌아가시고 보통은 이제 뭐 10년 이내에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두축두 치매의 여명하고는 다르게 길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윤영철 교수가 주목하는 전두축두엽 환자 이숙자 씨. 아들과 먼저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처음 봤을 때인가요? 2014년도. 그래서 어머니가 맨 처음에 불편했었던 게 어떤 거였었어요? 되게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시죠. 초조해하고. 예, 그리고 미역국을 끓여주시는데 미역하고 그냥 물만 있고. 그때 당시에는 뭐 대소변 보고 그러는 거는 문제. 그때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소변을 보러 가시는 게 설명드린 것처럼 한 30분에 한 번씩 계속 가시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었죠. 그래서 걷는 것도 종종 걸음 걷고 잘 넘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소변 못 참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압종내 기능하고. 8년 전부터 증상이 심각했는데도 믿기 힘들 만큼 진행이 더딘 경우입니다. 사진 찍어드리고 음악 틀어드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참는 거죠. 지금은 휠체어 생활 하시잖아요. 1년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셔야 될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의 전문가가 되신 거네요. 한번 어머니 좀 뵐까요? 악수 좀 할까요? 악수? 악수하자. 손 놔볼까요? 요거 놓자. 보통 이제 심하면은 잡고서 안 놓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놓네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셨어요. 예. 지금 같이 말을 잃은 할머니의 뜻밖의 반응. 치매 환자를 존중하는 윤 교수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넣어드리고 가세요. 안녕.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문 잡아주시겠어요? 윤 교수가 지켜본 전두축두엽 치매 환자 중 기적에 가까운 할머니의 예후. 아들은 음악을 들려드린 것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악 치료가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 개선과 정서적 소통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세요? 무슨 노래였는지? 어제 찍었는데 당신 눈물도 울기도 했잖아. 그래서 집에서 할 거예요? 집에서 했잖아, 우리 집에서. 아, 두만강. 아, 도망강 푸른 물에 그 노래 했나 내가? 응, 그죠. 이때 생각 안 나세요? 생각은 안 나요. 지나면 전혀 생각 안 나요. 그때 많이 감정에 복받치셨나 봐. 울기도 했는데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예. 무슨 노래였죠? 두만강. 할아버지는 영상을 보고도 어제의 기억을 불러오진 못했습니다. 어떻게 뭐 재밌는 일은 없으셨어요? 집에서? 점심만 먹으면 흑석동창에 사다살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 친구들 모여서 장비도 들고 그래요. 좀 기분이 좀 좋아지셨어요? 예. 뭐 기분이 항상 괜찮죠.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집에서 하는 거. 비록 기억을 하진 못했지만 음악 실험이 효과를 거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음악을 틀어드리고 그게 이제 어떤 감동을 받으셔서 어떤 감정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잃어버리지만 감정 자체가 잃어버리는 건 아니니까 음악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우울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813만여 명. 그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8만여 명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꼴, 75세 이상 10명 중 2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데요.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75.5%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유형을 전부 합하면 약 24%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질환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알려진 치매 증상과 달리 잠을 자다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이곤 했다는 환자. 또 마치 누군가가 실제로 보이는 듯 대화를 나누곤 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원인 질환이 치매를 불러온 걸까요? 헛것도 자꾸 보신다고 하지 수면장애, 자다가 발길질도 하고 깨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수면장애도 있었다고 하시지.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루이소체 치매 때 보이는 그런 소견이어서. 루이체 치매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과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의 신경세포 안에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인 루이체가 생겨 일어나는 치매를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루이체들이 신경세포들을 죽이면서 진행되는데요. 루이체 치매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흔한 증상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환시입니다. 또 파킨슨병과 같이 동작에 이상이 생기는 등 운동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잠을 자다가 몸부림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수면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할리우드 배우 로빈 윌리엄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난 2014년 로빈 윌리엄스가 우울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부검 결과 루이체 치매를 앓았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루이체 치매를 돌아가시기 전에 임상적으로는 추정을 해서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뇌의 병리까지 확인해서 확진하는 거는 생물학적 표지자가 아직 믿을 만한 게 개발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완전히 이 사람이 루이체 치매 확진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임상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로빈 윌리엄스도 뇌 조직을 떼서 생검을 해서 현미경에다 놓고 염색을 해서 보는 거죠. 부검 소견에서 그게 확인이 돼서 루이체 치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에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던 명배우. 정작 그의 웃음을 앗아간 루이체 치매를 감별하려면 특별한 증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루이체 치매의 임상적인 특징은 임상 증상에 아주 전형적인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지면 굉장히 의식 자체가 떨어져 있고 그런 사이클을 계속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소견이 망상이 잘 생기고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니 저기 상자 안에 있는 젊은 남자하고 바람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특징은 아주 생생한 환시를 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항정신병 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써야 될 거는 항정신병 약보다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알츠하이머 병 때 쓰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 알츠하이머 병 때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병.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전형적인 루이체 치매 증상인 환시와 수면장애에 시달렸던 할아버지. 오셨을 때 그때 카트 타고 오셨었죠? 응급실에. 그냥 24시간 잤잖아요, 그냥. 네, 잠만 계속 며칠 동안 잠 자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요, 선생님 덕분에. 그전에는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또 밤에 정신 하나도 없이 해갖고 그냥 아무데나 집 앞고 헛소리하고 지금은 완전히 그래도 양호하지요, 좀. 손만 좀 잠깐만 잡아볼게요. 힘 빼보세요. 몸도 다 부드럽네. 걷는 거는 루이체 치매는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 꼼꼼하게 살피는 윤 교수. 다행히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힘 빼보세요. 그 패치가 정말 좋아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기적이지요. 잘 맞아서 다행이었네. 네. 잘 맞고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할게요. 예, 그래도 이 정도니까 너무나 선생님한테 감사하지요. 정말. 치매는 원인 질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호전될 수 있는데요.
패치 형태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로이체 치매에도 효과적입니다. 개랑 호랑이는 어떤 같은 점이 있으세요? 짐승이라는 그런 것도 같은 점이. 그렇죠. 너무 잘하셨고요. 이번에 저희 간단한 계산 문제 하나 해보실게요. 20에서 1을 빼면 20에서 2를 빼면 200. 20에서 2를 빼는 거. 아, 200이요. 200? 요거는요? 생선인데 어떤 생선일까요? 요거 생선 어찌저게 텔레비에 나왔는데 이거 어찌저게 나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검사가 진행될수록 어쩐지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접고. 아이고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치매는 아니죠. 지금 오늘 이 얘기한 중에서 저 사람이 약간 치매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드시죠, 제가.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치매 아니냐 또 헛소리들을 하길래 나 치매 아니다 그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이상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방 차원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저희가 인지기능 검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보다 위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기억력이라든지 본인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뭘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몇 가지 검사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요? 이상이 없었으면 여기서 끝내는데 이제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치매나 그런 건 아니에요. 치매나 그런 건 아니고 머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그 말고도 다른 원인 때문에 저렇게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거를 찾아야 돼요. 경도 인지 장애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치료에 앞서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해마 위축과 같은 뇌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진행하고 알츠하이머병을 확인하는 펫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아직은 일상생활 장애도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이제 경도인지 장애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뇌 MRI에서 해마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작아졌어요. 내측 측두엽이 그렇게 위축이 심하지 않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고, 그런데 MRI에서 뇌의 기저핵 부위가 이제 하얗게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병력을 고려해 보면 간 기능 부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뇌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뇌 속의 어떤 문제로 인해 인지 기능이 같은 나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에 아직 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경도 인지 장애. 평소 잘 알던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기억력 장애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자신만 느끼다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데요. 경도 인지 장애가 진행되면 계산, 말하기, 길 찾기 등이 쉽지 않고 우울감과 같은 감정과 성격에 변화가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뇌를 활성화하면 끊어진 시냅스들이 다시 신경세포와 짝을 이뤄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도 마치 근육처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고 또 적극적인 두뇌 활동과 활발한 사회 활동, 금연과 금주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이하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매로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꽤 많은 상태의 사람들이 그대로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들도 많아요. 그리고 일부는 다시 좋아져요. 경도인지장애에서 정상인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경도인지 장애는 아직 치매로 안 간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골든타임이다. 놀랍게도 권영희 씨의 뇌에서는 7년째 경도인지 장애 진행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윤 교수가 실천하는 방법 역시 출근길을 이용한 걷기 운동. 치매 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하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 뇌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신경 인자들이 많이 나와요.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도 생성이 되고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뇌파를 이용한 조기 선별 진단법을 개발하는 등 치매 예방만큼이나 중요한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는 윤 교수. 그는 오늘도 기억을 잃어가는 환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없어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치매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큰 치매 오해 편견,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생각. 감정 기억은 계속 남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느꼈을 때의 감정, 그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환자는 모든 걸 모를 거다. 그거 자체 또 오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